지금 강남 주택 가격이 이게 정상입니까? 라고 말하면 전 정상이 아니라고 항상 얘기를 해드려요. 네. 비정상입니다. 한 채로 몰아가니까. 그러면 저는 정상으로 가려면 다주택자 규제를 거꾸로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돈이 풀려. 근데 다주택자 규제도 이제 중요한 세 번째 키워드로 들어가거든요. 이 다주택자 규제는 워낙 많이 얘기했으니까 그냥 빠르게 넘어갈게요. 뭐냐면 취득세 다주택자들은 뭐 2주택자 8.4, 3주택자 12.4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어. 그리고 이제 다가오죠. 2026년도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이제 2026년도에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26년도 5월 9일자로 양도세 중과 유예가 이제 종료될 예정입니다. 그렇죠. 아마 1월 말 2월 초에는 중과를 실제로 뭐 연장할지 안 할지가 아마 결정될 텐데 연장 안 할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바로 2주택자 20%, 3주택자 30% 중과세율. 그럼 이거 중과세율 고려하게 되면 팔아서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기 때문에 안 팔지. 안 파는 게 아니라 이제 못 파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는 집값 더 올라갈 것 같은데 팔기 싫어요. 더 가지고 있을까요?를 고민했었다면 그때는 양도세 계산한 거 보고서 내가 이거 뭘 잘못 봤나? 이거 팔면 내가 이거 왜 팔아? 네. 뭐 정확히 못 팔아가 됩니다. 그러니까 매물이 또 잠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물 잠김 현상 안 팔아요. 이 정권 천년만년 갑니까? 나중에 정권 바뀌면 또 조정 대상 지역 풀리면 그때 팔지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종부세로 이제 또 막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부세율이 지금은 그래도 완화된 거예요. 근데 문재인 정부 당시의 종부세율 생각해보면 답이 안 나오죠. 이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걸리게 되면 죽어나가는데 그때는 조정대상 지역 2주택자 중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원래 100%까지 가려다가 60% 낮췄고 공시가율 현실도 포기했고 그러면서 막 낮췄는데 이제 공시가만 높여도 보유세는 엄청나게 높아질 겁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건들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종부세부터가 이제 터져 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똘똘한 한 채 만들어지면 그냥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주택자를 못하게 해버리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게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다주택자 규제가 옳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투기꾼들, 나쁜 놈들 때려잡아야 돼. 라고 말하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오케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하게 되면 이제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라는 현상만 놓고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다 파는 거죠. 어디를? 지방을 정리하고 서울 외곽을 정리하고 그리고 아파트를 사수하고 비아파트들을 정리하고 오피스텔 빌라들을 팔고 그리고 아파트 내에서도 신축을 사수하고 구축을 팔고 그러니까 지금 신축 구축 양극화도 어마어마하게 심화됐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면 사실상 이제 집값이 왜 이렇게 양극화가 심해졌느냐 정책이 이렇게 만드는 거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을 보면서 3번 속으면 안 된다는 얘기는 분명 그때도 얘기했었습니다. 사명봉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그래도 좀 기대했었던 거는 공약에 초고가 아파트 가격 상승 억제 중심에서 공급 중심으로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또 결국은 흰소같지가 됐지만 진짜 집값 안 잡는다고 했다. 규제 안 한다 했더니 진짜 안 하는 줄 안다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저는 안 하는 게 맞다 생각했지만 결국은 이걸 또 갑니다. 그러면 또 똘똘한 채 가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게 여러분들은 이거 하도 많이 저는 얘기해가지고 이젠 전 지겨워요. 저도 지겨운데 근데 이거를 또 새로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그래도 왜 정부 정책을 그렇게 폄하합니까? 집값 잡을 겁니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 저는 딴 얘기 아무것도 안 하고 제목만 읽어볼게요. 문재인 정부 첫 번째 종합부동산 대책 2017년 파리 대책 때 나왔었던 게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었어요. 네.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셌었죠. 2018년도 9.13 대책 네. 주택시장 안정 대책이에요. 똑같네. 예. 자, 2019년도 12.16 대책 이게 그 15억 초과 대출금지 있었죠. 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그 다음에 2020년도 6.17 부동산 대책 이때가 잠실 마이스 권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싹 지정했을 때거든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 이걸 인지하고 보니까 가장 최근에 2025년도 11호 부동산 대책,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뭐가 다른 거예요? 날짜가 다르네, 날짜가. 날짜가 다르고 약간 접두사, 접미사만 좀 다르고 그냥 주택시장 안정하겠대. 예. 근데 안정화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뭐예요? 안정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라도 안 하면 안정화가 안 될 것 같아서. 즉 폭등을 할 게 너무 눈에 보이니까 네. 이러다 다 죽어 막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약간 서킷 브레이크 걸듯이 예. 더 폭등할 것 같아서 살짝 이거죠. 푸악 이건데 안정화 대책 나왔습니다 해가지고 이거를 안정화했다로 말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요. 분명 이제 2026년에 나올 키워드는 바로 보유세 인상일 겁니다. 보유세 인상 반대하는 사람이 있지만 찬성하는 사람은 없어요. 유보라고 써놨죠. 전 이거 찬성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차마 찬성이라고 말하면 욕먹을 것 같으니까 유보라는 건데 이거 뭐예요? 지방선거 지나고 보자. 이것들아. 보유세 많이 내야지 라는 거거든요. 이 와중에서도 노빠꾸 우리 진성준 위원님께서는 뭐 주식시장도 그렇고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항상 이슈메이커인데 보유세 인상 필요하다라고 그냥 대놓고 얘기합니다. 네. 이제 뭐예요? 인상하겠다는 얘기죠. 네. 자, 2026년도부터 보유세 안전벨트 꽉 매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냐? 정치공학적이라는 표현 전 진짜 싫어하지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무주택자가 43%, 1주택자가 42%. 근데 사실 1주택자도 집값 상승을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거든요. 그쵸. 내가 어떤 집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근데 2주택자까지는 뭐 일시적 2주택도 있을 수 있고 그건 진짜 집값 상승 우리가 롱에 베팅한 사람들은 뭐예요? 3주택 2.4 다주택 1.3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사실 이거는 또 2024년도 통계 자료인데 이제 통계청 자료 보게 되면 가구별이에요. 정확하게는 무주택자가 아니라 무주택 가구입니다. 물론 1인 가구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요즘은 한 가구당 곱하기 3 그러니까 3인 가구를 기준으로 많이 잡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무주택자가 얼마나 많다는 얘기예요. 많죠. 그러면 사실 이해는 돼요. 나는 무주택이야. 근데 아니 제가 그냥 다주택을 퉁쳐서 했지만 여기 통계 50채 이상도 있어요. 통계에. 그렇지. 그러면 야 쟤네들 때문에 내 집이 없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쟤네들이 나쁜 놈이야. 적폐야 라고 생각하니까 쥐고 흔들려고 쟤네들 규제해야지. 제가 다주택자 규제를 풀어야 됩니다라고 말하면 야 너가 다주택이니까 풀려고 하는 거지. 어이씨 너 이거 투기의 온상 적폐 세력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런 건데 사실 그런데 아까 계속 얘기 나온 게 뭐예요? 다주택자를 때려잡으니까 똘똘한 채로 간다. 그래서 지금 강남 주택 가격 이게 정상입니까? 라고 말하면 전 정상이 아니라고 항상 얘기를 해드려요. 네. 비정상입니다. 근데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드는 게 한 채로 몰아가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정상으로 가려면 다주택자 규제를 거꾸로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방 집값이 저는 진짜 저렴하다고 생각해요. 그쵸. 지방이 저평가된 곳들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서울에서도 솔직히 저는 빌라라도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돈이 많으면 아파트 사야 되는데 진짜 돈이 적어. 그럼 빌라라도 사야겠죠. 근데 빌라를 사도 잘 안 오르잖아요. 올라도 몇천 올라가고. 그게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런 건데 이런 양극화를 만들어버리는 게 주택 수요 규제라니까. 그러니까 빌라를 정리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니까 오히려 수익률적으로는 소액 투자 쪽이 괜찮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주택자 규제를 깨버려야 그러면 반포에 70억짜리를 사서 뭐 얼마가 올라가야 수익률이 될까요? 사실 너무 고가 주택들은 수익률 맞추기 사실 쉽지 않은데 그러면 소액 투자해서 소액 버는 게 수익률은 더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고가 주택 산 게 수익률이 더 좋아졌어. 왜냐하면 다주택으로 갔을 때 세후 수익률이 다 박살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똘똘한 채로 구조적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가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럼 이제 마지막 키워드
만약 교도가 뭡니까? 이 와중에 서울 투자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기 실거주해야 되는데 투자 수요가 증가합니까? 네, 더 증가합니다. 뭐야 이거? 예. 사실 지방 사람들이 서울 상경 투자 많이 한다는 얘기는 워낙 많이 나왔었고 네. 그렇다 보니까 11호 부동산 대책에서도 진짜 극단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 투기거래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3종 규제 세트를 서울 25개구 전역, 경기 남부 주요 지역 12개 지역을 지정했는데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사실상 실거주를 해야지만 된다. 그렇죠. 즉 지방 사람들 그만 살아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지방에 집이 있으면 안 돼. 집 있는 사람도 안 돼. 다 팔고 와라. 다 팔고 와라. 라는 건데 그런 지방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샀냐. 자, 2024년도 2월 기사입니다. 작년 즉 2023년도 외지인 서울 투자 역대 최고다 나왔죠. 자, 그러고서 또 1년 지나갑니다. 2월 달입니다. 25년 2월 달 상경 투자 트렌드라더니 작년 또 2024년도도 갱신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25년도는 그럼 어땠을까? 제가 한국 부동산 원 이제 자료 보게 되면 10월 달까지 현재 12월 현재 10월 달까지 누적 수치 나와 있는 건데 네. 보게 되면 지역에 따라서 거의 30% 가까이 나오는 곳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뭐 거의 20%대로 갔다가 많이들 삽니다. 우리가 일명 한강벨트들 많이 산다라는 것도 있지만 좀 노도강이라고 해가지고 뭐 낮은 거 아니거든요. 일단 인솔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사고요. 그렇죠. 저는 제일 놀라운 게 강남 상구랑 용산구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이미 25년도 4월 달부터 이미 강력하게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 23%, 20%, 19%, 18% 미친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방 이거 외지인 투자 비율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를 살 때 외지인이 샀다는 얘기는 내가 싹 정리하고 실거주까지 하면서라도 그렇지. 강남을 가겠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산은 이전할 수 있어요. 나는 지금 현재 뭐 부산에 살고 있어, 대구에 살고 있어. 그렇다 하더라도 삶의 터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서 지방 원장님들, 지방 사업체 대표님들 많이 상담 오거든요. 그래서 서울을 매수하겠습니다. 매수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까요? 이런 상담을 많이 와요. 근데 아파트를 살려면 실거주를 해야 되고 그러면 내가 다 애가 학교가 있는데 다 올라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다 뚫고서 사는 사람들도 이렇게 많단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게 놀라운 수치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미 강남은 4월 달부터 이렇게 갔었고 그리고 이미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 전 지역이 10월 달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다 지정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일시적으로 서울은 주춤하고 있었지만 정확하게 강북은 주춤했었지만 이미 가격 거래되는 게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12월 달에도 막 거래들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강남은 토호제 뭐 사실 강남은 규제된 게 없어요. 11호 부동산 대책은 강북 규제예요. 네. 강남은 지금 연일 신고가 찍고 있죠. 그러니까 강남이 더 올라가는구나. 강북도 올라가겠네. 항북으로도 2026년 상반기에 퍼질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고 또 이제 지방 사람들 이제 서울 상경 투자 사랑은 어마어마하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 지방 내에서 왔다 갔다도 많긴 한데 경기도를 지방 사람들이 제일 안 갑니다. 서울 사람들은 이 돈이면 뭐 과천, 판교, 분당 뭐 어지간한 서울보다 훨씬 좋은 경기도 되게 많죠. 근데 지방 사람들은 경기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무조건 서울. 난 도민 싫어. 시민이 되고 싶어. 이렇게 가는 거죠. 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서울 사람들은 지방을 진짜 안 사고요. 제일 많이 사는 데가 경기 인천이다. 이걸 보면 지방 사람들은 다 재산 털어서 서울로 가고 서울 사람들은 밀려가지고 경기도, 인천으로 간다라는 거죠. 정말 씁쓸한 현실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뛰었는데 와 진짜 최근에 가장 쇼킹했었던 게 잠실 르엘 9평 즉 33평이 48억에 거래됐다. 이거 보고서 와 우리 여기 송파대로잖아요. 송파대로 해서 좌측은 진짜 잠실동, 우측은 사실 신천동. 물론 잠실 권역이고 다 좋아요. 그런데 이거 보고서 잠실 사람들이 헉 했어요. 헉. 엘리트 아직 30억 중반이거든요. 네. 물론
르웨일 그리고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가 40억, 41억 거래될 때만 하더라도 그러려니 했어요. 그래 거기는 신축이니까 좀 더 비쌀 수 있지 했는데 48억 되는 거 보고서 신축에 대한 게 이 정도야? 라는 생각했고 그러니까 바로 어디가 반응했어요? 잠실동이 신축이 될 잠실주공 5단지, 잠실 우성, 잠실 아시아선수촌 가격 팍! 야 우리가 재건축돼서 신축되면 우리는 진짜 클래스가 달라지겠다 하면서 가격 팍팍팍팍팍 가고 있죠. 지금 그런 식으로 가니까 미쳐 날뛰고 있고요. 반포 레미안 원베일리 72억 실거래가는 7월 달에 찍었습니다. 이제 진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젠 진짜 장난 아니다라는 생각하고요. 자, 레미안 원베일리 국평이 한강 안 보이는 애들도 지금 60억 중반이고요. 그리고 저는 얘기 들었는데 원베일리 한강 안 보이는 20평대 있죠. 25평. 50억 지금은 찍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50억에서 몇 천만 원 빼주고 거래됐다는 거를 전 직접 들었습니다. 와, 20평 50억 시대야? 네, 20평 50억 시대가 열립니다. 와,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야, 그래서 2025년도가 엄청 올랐는데 근데 도대체 왜 안 오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좀 알 수가 없고요. 그러면 이제 딱 나오는 거죠. 이게 집값이 왜 이렇게 올라가요? 라고 하면 딱 한마디 합니다. 아까 말한 똘똘한 제니 화폐 가치 하락이니 뭐 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거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집값이 비싼 게 정상입니까? 뭐 청년들 어떡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거꾸로 반문하는 게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지만 꼭 해야 하는 일.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일. 남들보다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 집 마련과 투자입니다. 교통망, 상가, 입지, 세금, 청약. 나는 이 모든 일을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